지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2급지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무조건 다 돌파한다고 봅니다. 누가 먼저 돌파하느냐, 돌파하고 나서 얼마나 더 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링고님, 네. 요새 서울 상급지 말고 네. 중급지 아파트들이 그렇게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뉴스를 뜨던데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성동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는 집도 안 보고 산다. 뭐 이런 뉴스도 보이고요. 네. 그게 이제 점점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뭐 초부터 해가지고 중급지, 뭐 2급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미 3급지는 작년부터 많이 올랐으니까 1급지 미쳤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1급지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뭐 2급지는 따라가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2026년, 27년 전망할 때도 뭐 좀 유사한 이야기도 했었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주식이랑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죠. 주식은 A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B 주식이 같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근데 아파트는 1등 하는 아파트가 오르면 2등이 올라갈 확률이 거의 99%거든요. 왜냐하면 A 아파트와 B 아파트 간에 회사처럼 실적의 개념이 없잖아요. 여기도 땅 콘크리트인데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급지가 많이 오르면 2급지가 올라가거나 갭을 메꿔가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뭐 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구 안에서도 어떤 특정 생활권, 사람들이 선호하는 생활권, 이게 오르면 그 옆 생활권, 그게 확장되다 보면 구 전체, 그러다 보면 인근 구 안에서도 또 특정 생활권, 네. 이렇게 순번대로 올라가는 게 그냥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부동산은. 그럼 네. 이렇게 중급지가 오르기 시작하면 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중급지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람이죠. 상급지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한남동이 오르든 말든 반포가 오르든 말든 애초부터 그냥 신경을 안 썼던 지역이고 아이고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인데 이게 갑자기 이제 우리 동네가 오르고 옆 동네가 오르고 사촌들이 갖고 있던 아파트가 다 올랐고 뭐 이런 이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내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곳에서 내 집만을 안 하고 그냥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사실 맘만 먹으면 2년 전에 조금 대출해가지고 살 수도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1억, 2억, 3억, 4억 뭐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 마치 내가 엄청나게 손해를 본 것 같은 돈을 잃은 것 같은 느낌마저 막 들게 되죠. 네.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매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참여하게 돼요. 야 이거 지금이라도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패닉 바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걸 살 때 본인의 현실은 여기 있는데 눈높이는 또 여기 있어. 이 동네는 성에 안 차. 내가 거주하고 있던 이 동네는 성에 안 차니까 남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뭐 그런 동네부터 보거든요. 금액 차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을 많이 하거나 자꾸 무리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영끌이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이렇게 중급지가 계속 오르는 현상들이 네. 얼마나 오래 갈까요? 1급지가 상승하는 기간보다는 무조건 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1급지는 몇 개 안 되는데 2급지는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1급지는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오를 때 바짝 무섭게 쫙 오르거든요. 2급지는 단단하게 올라가요. 왜냐면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쏠릴 이유가 없거든요. 쫙 흩어집니다. 흩어지다 보니까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뭔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죠. 실거래가가. 그런데 이게 이제 단단하게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또 2급지 안에서도 사실은 2.1급지, 2.2급지, 2.5급지 엄청 많거든요. 그 안에서도 도미노 현상이 계속 벌어집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2015년도부터 상승을 했는데 서울이 네. 6, 7년 올랐거든요. 진짜 많이 올랐네요. 오랫동안 오른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오른 게 2024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1급지가 올랐고 지금 거의 2년 동안 바짝 올랐거든요. 네. 바짝 올랐는데 얘가 또 바짝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갭이 벌어졌거든요. 1급지나 2급지가. 그러니까 2급지가 올해부터 이제 스물스물 이제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이고 지금 이제 불과 1년도 못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크죠. 다만 이제 앞으로 그 2급지가 얼마나 빨리 오르냐. 거기에 따라 그 기간이 또 달라지겠죠. 천천히 오르면 조금 작게 오르면 기간이 길어지는 거고요. 네. 생각보다 쏠려가지고
오, 왜 이렇게 크게 오르지? 금액이? 그러면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거보다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다. 과거에는 이제 워낙 다주택자들이 참여할 수 있었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넓게 흩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실거주 그리고 좀 더 똘똘한 지역 하나밖에 못 사니까 더 좋은 지역 하다 보면 특정 지역에 더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아파트 중에서도 이미 네. 오른 아파트들은 네. 고점에 사는 게 아닐까요? 뭐 그 고점에 대한 정의가 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지난 과거 고점 대비라고 하면 고점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1급지 보면 지난 고점 이야기하는 사람 한 번도 없거든요. 아, 그래요? 지난 고점 돌파하고 한 30% 이상 더 올랐기 때문에 이제 중급지는 아직도 지난 고점을 돌파를 못한 아파트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진짜요? 뭐 90%까지밖에 못 오거나 95%, 88% 이런 애들도 엄청 많거든요. 네. 저는 지난 고점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2급지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냥 무조건 다 돌파한다고 봅니다. 누가 먼저 돌파하느냐, 돌파하고 나서 얼마나 더 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3급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2급지까지는 지난 고점을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이제 지각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점에 물릴까봐 또는 네. 지각비를 낼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상승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하죠. 가장 무난한 멘트는 이렇게 하죠. 좋은 입지를 선택하시고 기간 좀 길게 가져가세요. 너무 조금 껍데기만 보고 신축발에 속아가지고 네. 와 신도시네 너무 쾌적하네 하면서 외곽을 가지 마시고 그냥 조금 구축이라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 수요가 많은 곳 뭐 그런 곳을 사세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냥 지각비를 조금 인정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뭐 2년 전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늦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편이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단순 지각비가 아니라 완전 고점에 물릴까봐 딱 샀는데 1년도 안 돼서 이제 하락이 시작될까봐 맞아요. 그걸 아마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보면 이제 2006년 상승을 시작했는데 서울에서 네. 2008년까지 뭐 한 2년 6개월 바짝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상승 기간보다 하락 기간이 더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간이 정말 길다고 느꼈을 거거든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그 하락이 긴 만큼 그 다음 상승 기간이 또 길었습니다. 이게 항상 뭐 보상이 있어요. 너무 걱정할 건 없고 이렇게 돌고 돈다. 그러니까 올해 여름이 너무 더웠다면 그럼 그해 겨울은 좀 덜 추울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재밌는 게 주식도 패턴이 있거든요. 저도 주식을 하니까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3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90% 이상 오른 시기가 한 몇 번 있었을까. 그러니까 연평균 30%씩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런 시기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7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승을 세게 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당연히 하락장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7번의 상승장 다음에 그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나면 곧 이어서 하락장이 바로 왔어요. 근데 7번 중에 4번이 그랬고요. 3번은 더 길게 올랐어요. 그렇게 센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락장이 오는 게 아니라 7번 중에 3번은 8개월, 긴 거는 3년 더 상승을 하고 하락장이 왔어요. 하락장이 무조건 오긴 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제 오느냐 그걸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어떨까요? 부동산도 비슷하나요? 당연히 뭐 패턴은 비슷한데 부동산은 주식보다 상승을 매년 30%씩 하진 않아요. 좀 많이 오를 때는 뭐 한 20%, 25%까지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주식은 사실 올라갈 때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조금은 적게 오르긴 한다. 주식 대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했을 때 조금 길게 이어지는 경우도 많더라. 근데 이제 봐봐요. 아까 7번 중에 4번은 바로 하락장이 왔고 3번은 하락장이 안 오고 더 길게 가고 하락을 했는데 그게 무슨 차이였을까 하다 보면 주식 같은 경우에 그 시점에 금리의 기조가 어떻게 됐느냐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간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곧바로 하락장이 온 거예요. 근데 만약 금리가 하락을 안 하고 오히려 뭐 내려간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 상승 기간이 더 길어졌다는 거죠. 지금 부동산을 놓고 보면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세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아까 7번 중에 4번이 아니라 3번에 해당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승 기조가 어느 정도는 좀 오래 갈 수 있다고도 보시네요? 저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시장이 계속 과열될 수 있겠다. 뭐 그게 썩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나중에 시장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겠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사이클을 보면 과거 2년 전에 바닥을 쳤잖아요. 네. 바닥을 치고 1급지는 엄청 빨리 많이 올랐는데 2급지, 3급지는 아주 지난 고점도 회복도 못했고 좀 천천히 제자리 걸음을 가고 있는 지역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부동산 사이클 상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있는 지역들이 너무 많고요. 네. 두 번째는 금리가 중요한데 금리가 지금 쭉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그 다음에 지금 주식시장이 어때요? 지금 하락이던데요? 지금 너무 하락이거든요. 그럼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팽창되고 열리죠. 아파트? 돈 많네? 주식 돈 번 거 좀 있네? 사.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야, 아무것도 사지 마. 이러진 않겠죠. 그 다음에 또 때마침 서울이 30년 동안 사상 초유의 공급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겹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저도 모릅니다. 미래는. 근데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네. 내 집 마련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지각비를 내기는 내지만. 그러면 만약에 네. 레꾸님이 말씀하신 2급지마저도 네. 지난 고점도 회복하고 더 오르게 되면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그 2급지도 이제 지난 고점 회복하고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에 따라 다르죠. 뭐 전고점 수준 정도 왔다고 하면 또 시간만 지나면 또 차근차근 또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근데 만약 전고점 뚫고 막 10% 20%더 올라갔다. 근데 이제 1급지는 30% 정도 올라갔다. 네. 그러면 얘는 이제 맥스가 있는 거죠. 1급지보다는 많이 못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1급지가 또 더 많이 오른다? 그럼 천장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천장이 열린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 할 건 아니고 좀 불안해해야 돼요. 1급지가 너무 과열되고 오버슈팅이 아닌가? 그리고 2급지는 2급지에 준하게끔 이미 많이 상승한 거 아닌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조정장에 왔을 때 오버슈팅한 것들은 되게 많이 조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락장을 안 맞을 생각이 아니라 이제 하락이 오는구나. 저는 항상 그걸 맞이해야 된다고 봐요. 겨울을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그냥 알고 대비를 하고 가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중급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분들의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사실 중급지가 서울의 표준이에요. 절대 다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뭐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실거주든 뭐 상관없이 뭔가 하나를 산다고 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이거 그때도 한번 보여주신 적 있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를 처음 보는 분도 많을 거고요. 또 들었지만 전혀 와닿지 않은 분도 많을 거예요. 좀 요즘 시세가 바뀌었으니까. 네. 지금 보면 이게 2008년부터 뭐 최근까지 시세 그래프예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 변화 그래프인데 네. 사실은 이게 서울 평균이 아니라 잠실 엘스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면 매매 가격이 적혀 있잖아요. 집을 언제 사야 되고 언제 안 사야 되는 걸까요? 1번에 산 사람 망했을까요? 근데 1번에 산 사람이 3번 구간까지 갔을 때 제자리였어요. 그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2015년까지였으니까 7년 동안 이 사람은 제자리였어요. 차라리 이 돈을 그냥 다른 걸 쓰면 나았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미칠 노릇이죠. 네. 지금 우리가 놓고 보면 와 부럽다 이건데 1번이 부러워했던 사람은 2번이죠. 그럼 3번은 2번을 부러워하면서 고점 아니야? 이 생각이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 5번, 7번, 9번 있는데 같은 상승을 쫙 해가는데 봐봐요. 5번하고 6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길게 놓고 보면 상승 기간이긴 한데 네. 5번은 그 안에서도 꼭지를 산 사람이에요. 그 6번은 그 안에서도 약간 조정받으면서 바닥에 산 사람이고 네. 7번은 또 그 안에서도 약간 꼭지에 산 사람이고 8번은 그 안에서 약간 또 바닥에 산 사람이에요. 지금은 또 어떨까? 지금은 저는 4, 5, 6, 7, 8 뭐 이런 구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봄, 가을 뜨거웠습니다. 그 사이사이가 차가웠어요. 12월 달, 그 다음에 한여름, 그 다음 올해도 1, 2월 달 차가웠고요. 그 다음에 4, 5, 6 뜨거웠습니다. 네. 1, 2, 3은 차가웠고 그 다음 지금 또 어떤지 알아요? 지금 또 뜨거워요. 신기하게도
그 짧은 1년 동안 기간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뜨거울 때만 찾아와요.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수업은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했으니까 네. 11월, 12월 차가웠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때 좋은 매물을 선택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 로얄동도 있고 뭐 가격 협상도 좀 되고, 근데 거기서 시간 좀 더 전이었으면 10월 달은 가격 협상도 안 되고 매물이 없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시점 사람들이 1층을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자꾸 살려고 덤비고요. 조금 안 좋았을 시기는 좋은 걸 그냥 제 돈 주고 사면 되는데 그거를 기어코 안 살려고 하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요약해 보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상승한다는 생각만 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시간 지나면 하락장 온다. 1번이고요. 2번은 뭐냐면 같은 상승 기간 안에서도 그 안에서의 고점과 저점의 반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열됐을 때는 한 1, 2개월 쉬었다 가도 됩니다. 네. 근데 그 쉬었다 갈 때는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돼요. 뭐 하나 대책 나왔다? 1개월 뒤에 싸늘하죠. 항상 그럴 때 조금 더 열심히 갔는데 사람들 5명 대기 타고 있다? 조금 더 느슨하게 이 필요하다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냐면 1번, 2번, 3번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결국 뭐냐면 장기 보유한 사람이 그냥 무조건 짱이에요. 7번에 사는 사람이 10번에 팔면 손해죠. 9번에 사는 사람이 11번에 가도 제자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시간이 길면 모든 것들의 어떤 단점들을 다 상쇄하고 뭔가 열매를 안겨줍니다. 달콤한 열매를. 그래서 잘 모른다 싶으면 장기 보유하는 거는 필수다.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그래프에서 색깔을 두 개를 완벽하게 다르게 칠했죠. 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보라색이죠.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던 것들이 보라색입니다. 13번, 지금 최근 상승을 많이 해서 보라색이죠. 네. 9번도 최근 상승만 연달아 많이 해서 보라색이에요. 1번도 마찬가지였고요. 2번은 바로 직전에 하락이 있었던 거예요. 6번도 바로 직전에 하락이 있었고, 8번도 바로 직전에 하락이 있었고, 10번도 바로 직전에 하락이 있었어요. 바로 직전에 하락이 있었던 순간들이 참 좋은 순간이에요. 이런 순간들, 노란 색깔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 레버리지 조금 더 해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그 반대 보라 색깔은 훨씬 더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2년 동안 내일이 상승할 때는 공격적으로 할 때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네. 연끌할 때가 아니라 조금 더 느슨하게 해야 돼요. 여유롭게. 이거는 저는 1급지, 2급지, 3급지 모두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왜냐면 지금 뭐 2년 동안 쭉 상승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게 몇 년 동안 더 갈 거다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앞에서 제가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거지, 그냥 많고 제 생각인 거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면 저는 문제될 게 전혀 없다. 실거주 할 사람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대출을 조금 적게 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되니까? 뭐 고점 맞고 만약에 하락했다? 그럼 나중에 내가 갈아탈 집도 다 같이 내린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락이라는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없는 사람들. 아예. 무조건 상승했을 때만 답이 나오게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매매가 하락하면 전세가 하락하죠. 그거 준비 1도 안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대출을 너무 과하게 하는 사람들. 못 버티거든요. 하락장이 시작됐을 때 최소 1, 2년이고 길면은 뭐 4년도 넘게 가는데 그 기간 동안 집값은 떨어지는데 대출을 계속 감당하라고 하면 이 사람은 못 버팁니다. 결국은 레버리지 이꼬르 욕심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 욕심을 통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주의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한 줄은 투자는 장기 투자다. 아,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썸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네.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되 레버리지, 영끌은 조금 주의하자. 뭐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